스님, 스님,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스님, 모르면 섭섭한데. 법정 스님 이후에 어쩌면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법정 스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스님! 예? 주석 스님! 내 목소리 들으면 알려나? 나는 목소리 들으면 딱 아는데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알겠다. 아이고, 세 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즌에 할 수 있어요. 사시사철 푸릇푸릇한 잎을 가진 게 무언 줄 아시나요? 찬바람 속에서도 그 푸른과 향을 팔지 않고 우리를 기다린 하동 녹차밭. 어젯밤 저만 빼놓고 따뜻한 황토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세상만사 스님들. 아니, 오늘은 또 저만 빼놓고 어디를 가시나요 도대체? 오랜만에 나들이의 세상만사 스님들의 발길이 가볍습니다. 나들이에 빼놓을 수 없는 기념사진까지 한 장 박으시고 네 분 스님들이 도착한 곳은 하동 차문화센터. 대한민국 차문화의 메카로 조성된 하동 차문화센터는 왕에게 진상한 하동 녹차의 명성을 알리고 한국 차산업과 차문화진흥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라온 녹차의 산실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 10회지 인근에 위치한 차문화센터는 2, 3층 전시관에 녹차의 역사와 발전상을 비롯해 조선시대 각종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차 체험관에는 녹차 체험과 달의 시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정급희, 하동 정급희라는 뜻이죠.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남시장 기념관. 차나무가 천년을 살아요? 살았네요. 이게 천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살고 있다는. 지금 어디 있지? 한번 가서 봐야겠네. 하동에 왔으면 녹차를 마셔봐야죠. 아니면 딴게사 10회지 바로차. 바로차는 가요. 차 전문가 주석 스님의 설명 아래 차를 골라봅니다. 차 여기 왔으면 마셔봐야지. 왕이 먹는 녹차. 하림 스님의 선택은 왕이 먹는 녹차. 왕의 녹차? 네, 왕의 녹차. 어떤 왕의 왕이 녹차예요? 처음에 최초에 여기 청초에 심었다 해서 오래됐다 해서 왕에게 진상하는 하동 녹차. 녹차도 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봐야겠죠? 세상만사 출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곳 하동에서 황토방에서 하루를 지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얼굴들이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좋아 보이시네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몸이 좀 불편했던 준석 스님은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스님 허리 평상시에 축구 때문에 안 좋으신데 허리 많이 뜨끈뜨끈한 방에 많이 지져보셨어요? 네, 저도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어제 두 분이 같이 주무셨는데 그 표정들이 아침에 나올 때는 별로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니 이제 시골 우리가 이제 황토방이잖아요.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또 황토방하고 이 문풍지 사이에 그 찬바람하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아주 스님은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만초 스님은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심사선생님 불편해지니까. 아니 만초 스님이 너무 그 아기처럼 그 동자승처럼 아주 그냥 산색은 진짜 너무 얌전하게 잠을 자서 나는 뭐 내가 자는 모습을 봤다는 튼데 아니요, 맞아요. 먼저 진짜. 잠들어가지고 새벽 때 안 깨던데. 그런데 세 분 스님이 얼마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주무셔 보시는 건 처음이신데 어떠십니까? 밤에 도란도란 소리가 나서 제가 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나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법들양을 통해서 그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도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졌지 이렇게 밤을 같이 보낸 적은 없어요. 특히나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밤을 보내니까 아주 좀 더 편안한 느낌,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다가 잤습니다. 아무튼 소등을 했는데도 정다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여행이 제대로 우리 스님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좋은 시간이었죠. 예, 그 황토 그 1g에 2억 마리 이상의 그 좋은 그 미생물 뭐 이런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황토방에서의 하루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2억 마리 그런 것이 지금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몸이 약간 꿈틀꿈틀한 힘이 막 날라고 그러네. 뭐 2억 마리가 됐든 4억 마리가 됐든 간에 스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장소가 하동 차문화박물관이라는 곳인데 하동하면 스님 차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차의 시베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자리에 오다 보니까 향기로운 녹차 한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자리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닭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하림 스님이 차 하나 샀잖아요. 차를 그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그 차에? 네. 이렇게 찻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맑은 차 한번 우려서 나눠 마셔봤으면 합니다. 네.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요즘도 녹차 절에서 많이 먹지 않죠. 언젠가부터 그 보이차 열풍이 한참 불더니만 뭐 요즘은 또 이렇게 문화가 예전 그 한국 전통차에서 보이차에서 다시 커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서 마치 무슨 녹차 산업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역 그 어떤 농산물 또 차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서 난 것이 사실 우리 몸에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풍토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에 따라서 진짜 차가 보이차로 커피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절에서도 뭐 녹차 잘 안 마시니까 사실
저도 잘 안 마셔져요. 그 이제 흐름이긴 한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커피나 이런 건 그 커피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커피 마시는 분위기. 또 보이차도 보면 보이차 다구부터 해서 보이차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어떤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천년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놓쳐져 가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긴 했는데 여기가 또 차 시베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요번에 좀 차 한잔 해보고 맛있으면은 우리 절에도 이제 차를 좀 열심히 먹어보려고.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해도 절에 들어오면 스님들은 이제 이 닭이 세트 하나가 있어야 뭐 마치 스님인 것처럼 그런 정서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 처음에 출가해서 저 인사동 가서 이제 닭이를 한 세트 샀어요. 그 닭이를 샀는데 그 어른 스님들 뭐 이렇게 닭이 보면 세월 속에 이게 찬물이 막 배어서 이렇게 나도 빨리 좀 어떻게 그렇게 찬물을 들은 닭이를 가고 싶어서 일부러 막 그 닭이에 차를 넣고 막 싸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많이 그랬어요. 생각나네요. 가끔 이렇게 그 상담하러 오는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이 차를 권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커피를 마시면 집에서 가족들끼리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잔을 들고 그 주부는 싱크대 앞으로 가고 또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가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게 되면 어쨌든 차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함께 앉아서 차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요즘 이제 다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는 없이 그냥 그 차만 마시는 커피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아쉽다고 하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동안에 차를 우려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따서 우려낸 차는 임금에게 올리고 또 두 번째 중작이라고 하죠. 두 번째 입은 부모님께 올리고 또 세 번째 아마 조금 전에 우리 하림 스님께서 세 작을 밑에서 샀었는데 세 번째 이렇게 따서 말린 차는 좋은 벗들과 나눠 마신다라는 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늘 좋은 스님들과 나눠 마신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왕한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 차입니까? 세 번째 좋은 향기가 나는 좋은 벗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모르고 골랐는데 네,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받쳐서 받아요. 차 대단합니다. 우리 저 문화가 차 문화가 덜 들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품격이 있는 거. 이렇게 받쳐놓고 그러는 거. 예. 드시죠. 드실까요? 옛날에 기억이 제가 저도 이제 절에 들어와서 처음 차를 접했잖아요. 근데 근데 위에 선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청년들한테 차를 지도하는 분이셨는데 내가 처음 차를 접하던 날 그분이 그 차를 줄 때 한 3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천히 차를 따르고 조용하게 차를 건네서 굉장히 차가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계시던 스님이 이렇게 이제 입가심을 하고 먹는 걸 보고 한바탕 웃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이제 그 차 마시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누그러졌는데 차 맛이 어떠십니까, 스님? 괜찮았습니다. 차 맛이 진짜 향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예.
아니 우리 녹차도 많이 마셨잖아요. 근데 차 맛이 유난히 하여튼 좀 부드럽고 향긋해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생활이 너무 좀 바빠져가지고 너무 바빠진 나머지 사실은 이렇게 은근하게 느껴야 되는 차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도 좋아야 되지만 차를 또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화가 아주 딱 이루어진 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여기 눈까지 내려준다면 참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차를 선택한 하림 스님과 원래 좋은 차와 잘 달인 우리 이 팽주 주석 스님, 그게 만초 스님 빼고 이렇게 맞춰지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불러봐요.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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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씩 누르라고. 매일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 누르세요. 자, 이제 우리 차도 한잔 했으니까 이젠 뭐 해야 되죠? 예, 지난 시간에는 스님의 힐링 여행 특집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스님들을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스님, 모르면 섭섭한데. 내가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혜민 스님? 아, 스님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스님들, 저 혜민입니다.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저 하림 스님, 우리 주석 스님, 심산 스님, 그리고 만초 스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님들이 그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 하림 스님 저랑 같이 옛날에 그 탁구 치던 그 뉴욕 불광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렇게 허리 맨날 아프시다면서 축구만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초 스님 그 우리 정말 포구의 현장에서 그 울산 그 많은 그런 신도들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시던데 이번에 또 불사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석 스님 언제 저번에 갔을 때 엄청나게 그 맛있고 귀한 차를 주셔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언제 또 거기 그 송정 갈 때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맏형인 우리 그 심산 스님 정말로 그 불교 포교 하시고 또 이번에 그 불사 큰 불사 하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정말로 그 포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정말 이러한 그 어려운 법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포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로 저한테도 많이 이렇게 응원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네. 너무 반갑네. 저는 혜민씨 나타난 줄 알았어요. 뒤에서 뒤로 막 쳐다봤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 계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혜민 스님은 예,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그 미국에 그때 갔을 때 이제 일미 스님이 그 불광선언이라고 그게 이제 개원한 지 1년인가 밖에 안 돼서 사람이 없을 때 일미 스님이 가서 이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버드 가면서 제가 가게 됐는데 혜민 스님이 그때 그 하버드 이제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으로 박사과정을 가 있는 상태였죠. 거기서 이제 출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늦게 알아차렸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혜민 스님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큰 스님들의 어떤 상담 법문이 대세고 또 그것이 어떤 그 불교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어쩌면 가장 가까이 일반 불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산중에 있고 높게 있던 불교를 도심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낸 어쩌면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면에서는 선구자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제 교수의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교수 길을 그만하고 이제 그 포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뭐 미국 사람들도 최고의 대학들을 밟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본인이 그 박사학위 마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학문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는 꼭 그 신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불법을 전하는 것이 자기는 목표라고. 대학의 어떤 교수의 길은 자기는 그 길을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정말 자기의 원력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뭐 볼 수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조금 오해가 왜 교수 학문으로 안 가고 일반에 그걸 하나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또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그 한 사람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한국 불교의 어떤 큰 그 포교의 역할을 담당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가까이 대하다 보면 참 순수한 소년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언젠가 이렇게 그 다음 강의 시간이 돼서 제가 같은 차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스님 당연히 저는 스님 커피 드실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스님 저는 요거트예요. 그래서 아주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맑고 또 순수하고 이런 것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혜민 스님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정 스님 이후에 어쩌면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법정 스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혜민 스님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행은 우리를 깜짝 놀래키게 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이 깜짝 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지금부터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혜민 스님께서 저희 방송을 세상만사를 애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래갖고 그 스님들 방송을 보시면서 그 혜민 스님도 이제 고민거리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들 우리 저의 선배 스님이시고 다 훌륭하신 스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러한 포교의 현장에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팀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뀐다 한들 내 개인적인 어떤 심성적인 어떤 수양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아무리 구조가 좋아져도 역시 불행하다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항상 담론이 오고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인데요. 뭐 그 사실은 질문인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의도가 불분명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혜민 스님 정말 많은 그 청년 불자들 만나면서 다양한 그 질문도 받았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 어쩌면 두 가지 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개별업이 있고 또 그 개별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업이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의 문제가 개별업이라면 그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공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과 개별업 모두가 다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될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모든 공업들도 사실은 다 각자의 개별업이 모여져서 공업을 이루고 있으니만큼 1차적인 고통의 원인은 우선 먼저 그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다라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겨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항상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그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이렇게 바로 서고 내가 먼저 마음을 바로 잡는다면 환경은 자연적으로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서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까 처음 볼 땐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질문 듣고 나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죠. 좀 안 반가우려고 하네. 그 전에 뭐 내 탓이요 이런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 어찌 보면 이제 저 자신을 보면 누구 탓, 그러니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저도 보면 이제 네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요, 상대방에게. 또 이제 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내 탓이요라고 탓이라는 것이 좀 좋은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 탓이라는 게 나로부터 문제의 그 어떤 원인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는 괜찮은데, 탓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거잖아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누구의 탓이냐 이런 접근보다는 그냥 뭐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냥 안고 사는 거다. 결국은 뭐 당신의 그것도 사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또 나의 그것도 내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상은 절대로 내가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없더라. 그런 걸 요즘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부처님도 할 수 있었으면 다 했을 텐데 내가 부처님보다 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게 참 부끄럽고 과도한 욕심을 내가 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질문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걸 하지 마. 글쎄 이제 스님, 주석 스님, 내 목소리 들으면 알래나? 나는 목소리 들으면 딱 아는데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알겠다. 아이고, 심산 스님도 계시네. 깊은 산 심산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림 스님. 아이고, 그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니라니까 이것도 하시더만. 역시 스님은 자연 그대로 너무 멋져요. 그리고 우리 그 만초 스님, 제가 사실은 만초 스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용서하세요 스님. 지금부터 세상만사를 통해서 만초 스님 정말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 정직한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만사를 통해서 스님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상만사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주석 스님 비구니로서 그 비구 3분 중에 끼어가지고 정말 존재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러나 우리 비구니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만사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요. 3분 비구 스님, 우리 주석 스님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주석 스님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제가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끼어 있다니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지금. 네, 뭐 어떻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텐데요. 우리 진명 스님 또 전 문화부장도 또 사셨고 정말 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좁은 푸근한 형처럼 네, 멋진 스님이세요. 진명 스님도 방송 활동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죠. 네. 원래 지금 여기 격려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스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우리가 저리 들어갈까요, 그럼? 들어갈 일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하림 스님과 또 진명 스님 인연도 깊지 않으십니까? 예, 여기 화계 여기가 고향이시고. 고향 하동 분이시죠? 우리 또 화계 중학교 대선배이시고 또 동국대도 같이 나와. 아침마다 보는데. 아 그래요? 우리 아침 공양하는 시간에 지대방에 계속. 그래서 아침 공양하면서 우리 대중들이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모범 시청자. 그렇죠. 팬이에요.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베테랑이시죠. 네, 방송에서는 대선배시니까 감히 방송에 대해서 무슨 주석 스님 그거 이러면은 제가 살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언젠가는 그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교원에서 또 중국을 한번 단체로 이제 갔었어요. 성지순례. 그때 사실은 좀 며칠 같이 이렇게 중국 불교를 같이 보고 고민도 하고 그랬었죠. 네, 중국 대련에 계시면서 또 한국 불교를 알리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여러 불교 단체 활동하시는 모습이 가끔씩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 진명 스님에 대해서 여전사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표현이 맞지 않는가. 열정적이고 참 멋진 선배죠. 이제 우리 종단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종단 바깥에 일반 대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인들과의 대화하는 시간도 참여해서 같은 불교계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죠. 우리 이 세상만사 스태프분들이 제가 긴장할 수 있는 이런 멘트를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제작진들한테 좀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명 스님이 이 프로그램 시즌 2에 오신다면 제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스님이 빠져요? 감히 대선배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스님 혼자 남고 비구니 스님으로 다 우리가. 아니 고향이 같은 제가 물려야죠. 그리고 지금 진명 스님께서 주석 스님께만 특별히 편지를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긴장되는데요. 우체통을 안 들고 다니는. 네, 이 노란 편지 받는 기분이 긴장되면서도 약간 두근거리고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실지 제가 한번 행복한 설렘. 네, 행복한 설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스님,
후배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며 늘 박수를 보냅니다. 수행자로서 늘 서 있는 자리를 잊지 않으면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포교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후배가 든든합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이 문자에 그치지 않고 행으로 옮기고 있는 주석스님,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스님을 보며 내 모습을 살피곤 합니다. 스님이나 저나 방송 포교 일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고단하고 힘든 일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비구니계의 희망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은 함께 논의하고 즐거운 일은 함께 기뻐하며 육하 정신이 살아있는 비구니계를 솔선해서 만들어 갑시다. 네 분 스님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만사에서 세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석 스님과 세상만사 스님들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아, 네. 이렇게 진명 스님께서 그림까지 그려서 네. 주석 스님이요? 글쎄요. 피카소의 그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뭐라고 그림입니다. 써놨어요? 세상만사에서 얼굴에 미소가 깃들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라는 이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게 참. 네. 그 진명 스님이나 또 주석 스님, 진명 스님, 주석 스님한테 바라기를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희망이라고 하셨나요? 이미 희망이십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네, 어느 장소에 있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진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까지 받아보니까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건 뭐 또 당연한 건데 네. 우리가 네. 요즘 와서 느끼는 건 너무 겁없이 너무 겁없이 달려들었다. 아니, 갈수록 그 어떤 받는 응원이나 관심을 보면 아,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걸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담감도 네. 사실은 더 커져요. 전 사실 일반 우리 불자님들은 이 BTN 통해서 많이 시청하고 계시다는 걸 듣고 있는데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 프로그램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어제는 이제 보니까 그 신도님들이 또 우리 저나 또 스님들께 보내는 그런 격려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보니까 그 혜민 스님이나 또 진명 스님 통해서 그 도반들이 또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도반이라고 하면 어떤 함께 길을 간다, 또 함께 이제 뭐 다시 동업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길에 서로 도움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친구 이런 개념인데 스님들에게 있어서 도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도 도반을 잘 만나야 어쩌면 좋은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고. 그래서 스님들에게 있어서 도반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언제가 그 부처님 경전 말씀에도 보면 좋은 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가 부처님께 좋은 벗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좋은 벗, 즉 참된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반을 이룬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도반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죠. 우리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내 삶의 형태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행운인 것 같아요. 스님은 누구 따라 다녔어요? 종종 이제 그 내가 하림 스님이 나의 도반이라는 것, 또 심산 스님이 나의 도반이라는 것, 뭐 주석 스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도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나한테 참 자랑입니다. 아주 좋은 자랑거리로. 그건 지금 방송 멘트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방송 멘트가 아니라 어저께 저희 세상만사 스태프들은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스님들 네 분이 이렇게 어떤 전법하는 거에 있어서 또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한 곳을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전법이면 전법, 문화면 문화, 포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뭐 심산스님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의 인연이 전법 도량이라는 인연으로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스님들을 서로 알게 되고 우리가 전법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겨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스님들의 모임이 이 전법도량의 모임인데 그 심산스님께서 이 전법도량에 가장 먼저 초대 의장이라고 하실 수 있죠. 전법도량을 하자고 처음에 마음을 냈던 스님은 만초 스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의장을 맡았던 건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 스님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거룩하신 하림 스님이 의장을 맡고 계시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수행에 오면서 많은 도반들 만나지 않습니까? 뭐 행자 도반부터 시작해서 수계 도반, 강원에서 학교에서 또는 뭐 선원에서까지 많은 도반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많은 도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어떤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도반들이 다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은 또 그 많은 도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손에 꼽혀지게 되고 또 자주 이제 어떤 나한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 힘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도반 역시 또 그 안에서도 또 손꼽히게 됩니다. 그 전법도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누구요? 목정 스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목정입니다. 전법도량 스님들, 심산 스님, 하림 스님, 만초 스님, 주석 스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특히 쌍계에서 세상마다 촬영을 하신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 보내드립니다. 항상 뵐 때마다 감사드리고 특히 세상만사 스님들의 따뜻함과 자비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법해 주시는 이 시대 최고의 전법사 스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저 영상이 셀카인가요? 네. 스스로 이렇게 앵글 잡으신다고 애쓰셨는데요. 네. 어젯밤에 그 우리 목정 스님한테 그 자랑했습니다. 우리 그 황토방에서 목정 스님한테 자랑, 우리 여기 좋은 데 와 있다고 자랑하고 어젯밤에 목정 스님 되게 부러워했는데. 맞아요. 오늘 또 영상까지 보니까 또 근데 이제 목정 스님도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가피를 통해서 진짜 오랫동안 이제 많은 불자들의 그 진짜 신심 속에서 녹아 나오는 그 가피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했는데 이때 촬영장에 나타난 한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들 지금 녹화 중이시죠? 네. 좋은 거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 네. 네 스님들 몰래 촬영장을 방문하신 스님. 지난주 녹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스님께서는 아직 스님 오신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네. 등장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스님 반응이? 아마 의외일 것 같다고. 아마 이렇게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전화를 하셨거든요. 여기 있다고.
근데 이제 온다는 생각 전혀 말도 안 했고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스님들과 같이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서로 너무 바빠서 공식적인 전법들이랑 모임으로 같이 가긴 하는데 그 외에는 함께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쁘신 스님들이거든요. 혹시 그 네 분의 스님께서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스님 하면 딱 떠오를까요? 글쎄요. 그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산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주석 스님. 제가 왔습니다. 안에서는 한창 촬영 중. 촬영장 밖에서 두근두근 기다리는데 이제 드디어 입장할 시간. 과연 촬영장에 난입한 스님은 어떤 분일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 이 몰카에 동참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도? 도도한 만초 심사 하림 스님도 반으로 있는 듯하지만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